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4일 조용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이 후보자 등록 마감 뒤에 공천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의석 하나를 잃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무공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공천을 할 수가 없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22일에 후보 공천이 마감됐는데 지금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바로 갭투기 의혹. 갭투기라는 거 아시죠? 은행돈 뭐 이런 거를 빌려다가 그러니까 뭐 전세를 안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를 뭐 한 5천만 원만 가지고 산다든가. 왜냐면 전세가 9억 5천이면 뭐 5천만 원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여러 채 보유하는 것, 이걸 갭투기라고 합니다. 갭, 간격, 뭐 이걸 얘기하는 건데, 누구냐면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라는 사람인데,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4인 경선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민주당 그 후보를 노렸죠. 왜? 이 지역은 민주당의 절대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조수진 서울 강북을 공천 확정됐다가 포기한 바로 그 사람도 민변 출신입니다. 연이어서 민변 출신이 사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신고한 재산을 봤더니 신고한 재산은 이제 그 경선을 할 때 당에 신고한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이 있죠. 제가 이 썸네일에 한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인데, 당 발표는 당에 신고한 재산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걸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민주당이 이영선 후보 개인한테 아마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왜냐면 아니 어떻게 당에 신고한 재산과 그 중앙선관위 신고한 재산이 다를 수가 있나요?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이 다를 경우에는 그건 허위재산 신고가 되죠. 등록 무효사유가 됩니다. 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을 보면 아파트가 4채입니다. 오피스텔 6채, 상가 하나, 그 다음에 임차권 1건. 이래서 총 신고한 액수가 38억 287만 원입니다. 아파트 4채가 경기 고양 일산 서구, 그 다음에 인천 서구 검단로에 2채, 그 다음에 세종시 반공로에 1채, 이렇게 해서 4채가 되고요.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에 1채, 경기 수원 영통에 2채, 대구 달서구에 1채, 대전 유성에 1채, 경기 구리에 1채, 이래서 모두 6채입니다. 근데 채무, 자기 빚이 은행, 캐피탈 대출 뭐 이런 거 6건,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 10건 해서 총 37억 6,893만 원. 그럼 아까 38억 뭐 287만 원에서 이거 빼면 재산이 한 1억 1,900만 원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 재산은 1억 1,900만 원인데 빚이 37억, 그 다음에 자산은 38억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또 이게 당초에 뭐 들통난 게 이것 때문이다 하는 보도도 있던데, 납세 실적, 그러니까 세금을 낸 실적이 6,190만 원입니다. 아니 재산이 1억 1,900인데 세금을 6,190만 원,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최근 5년간 체납액을 봤더니 세금 안 냈던 거,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세금을 안 낸 거죠. 이게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근 5년에 세금을 막 안 내고 버티고 하다가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세금 다 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죠. 어쨌든 자, 이영선 후보에 대한 공천을 민주당이 취소하는 바람에 이제 세종갑에는 민주당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호 1번이 아예 없습니다. 맨 위가 기호 2번 국민의힘, 그 다음에 여기 3명이 출마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 거기가 이제 두 번째 칸. 이렇게 됩니다. 기호는 국민의힘이 2번, 새로운 미래가 3번. 이렇게 되겠죠. 3번이 아니죠. 5번. 3번과 4번은 또 없습니다. 그거는 3번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 4번이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들인데 거기는 지역구 공천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례로 가고 이쪽에 결국 기호 5번 5번인 김종민 후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1석을 잃은 거죠. 제가 왜 거기서 민주당이 1석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 최근 것만 한번 보시죠. 4년 전에 민주당의 홍성국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무려 56.5%로 당선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여기는 김중로 후보가 32.8로 낙선을 했습니다. 23.7%포인트 차이,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이럴 정도로 절대 강세.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강세 지역입니다. 왜? 민주당이 세종시를 만들었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힘을 못 쓰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8년 전이죠. 2016년. 이때는 새누리당의 박종준 후보가 36, 민주당의 문흥수 후보가 10.6. 그 다음에 이때 이해찬 전 총리가 공천을 못 받았죠. 그래서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습니다. 이때는 갑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해찬 후보가 43.7%로 당선이 된 지역입니다. 이해찬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민주당 출신의 이해찬, 이 이름 하나 가지고 거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43.7%를 얻었던, 그러니까 민주당의 절대 아성 지역이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거기에 후보를 이제 못 낸 셈이 되어버렸죠. 한 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 지지층 어디로 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해지죠. 대단히 중요해지는데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는 민주당 탈당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척이 진 사람이죠. 거길 과연 지지할 것이냐. 참 애매모호합니다. 예측이 어렵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 표가 대략 35% 안팎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면 이제 나머지 65%에서 뭐 일부는 뭐 투표 포기하고 뭐 이럴 테니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정당 투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저는 포기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이다. 그리고 가서 일종의 중도 성향의 민주당 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마 가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것이다. 그게 몇 %나 될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대략 뭐 가서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한 10, 15 이 정도 될 가능성이 있고, 자, 일부가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 민주당 후보 없는데 뭐 투표하러 뭐하러 가?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아무리 민주당 탈당파지만 그래도 한때 민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김종민 후보를 찍으러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김종민 후보를 찍으러 가는 사람은 원래 새로운 미래 표, 뭐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한 5% 남짓밖에 안 될 거고, 거기에다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이었는데 현재는 아니지만 찍어주자 라고 해서 가는 사람이 꽤 될 겁니다. 아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가 김종민 후보를 저는 지지하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설 것이냐 아니냐,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앞설 걸로 보십니까? 예측이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의석을 한 석 잃었죠? 근데 국민의힘은 기대도 안 했던 세종갑에서 한 석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석을 잃는 결정을 민주당은 왜 했을까? 뻔한 거죠, 그거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제가 아까 쭉 재산 상황 얘기했었죠. 거의 전국구 투기입니다. 전국구 갭 투기입니다. 뭐 대구도 있고 고양도 있고 인천도 있고 수원도 있고 전국구죠.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거기다가 최근 5년간 체납액 뭐 이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없지만 이게 하나 둘씩 나오고 며칠간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걸 검증을 어떻게 한 거냐부터 뭐 난리가 날 겁니다. 본인은 또 뭐 여러 가지 해명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민주당이 입게 될 피해 이런 거를 지금 한석을 잃는 과감한 결정을 함으로써 막은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전 잘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의사결정이 대단히 빨랐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 등록 마감 후에 이걸 딱 알고 그냥 바로 후보 취소를 해버려서 제가 보건대는 한 5석을 잃을 거를 한 석으로 막았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이 지역에서 여튼 당선 가능성이 없었는데 당선 가능성이 생겼다는 그런 정도로 그냥 아쉬움을 좀 달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